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이게 좀 불공정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봤더니 그런 비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 결과로 대답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의 연봉이 어느 정도 이번에 줬을까요? 저희 방송에 나와갖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억 정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2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됩니다. 네. 또 이제 그거는 이임생 이사가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 국내 감독도 외국인 감독 수준에 맞춰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휴민투라든지 여러분이 알아 확인해 보면 2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축구협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대표팀 감독은 추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채용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20억이 넘는 돈을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할 때 네. 네. 과정을 밟죠.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뭐 상황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 뽑겠습니다라고 하죠. 매불쇼 PD도 이게 쉽게 뽑지 않습니다. 네. 네, 다 그 자료 제공하고 저한테 그거 다 합니다. 시험 보고 면접 예, 보고 면접 보고. 다 그렇죠. 어디 네. 하나 그럴 겁니다. 크고 작은데 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할 텐데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공개 채용 관역에서 뭐 예를 들면 제시마 씨라든지 바그너라든지 포엣 정말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열심히 자기가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영상 자료, PPT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 설명도 했죠. 너무 정성껏 해왔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과정을 밟았죠. 절차를 네. 그대로 지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미 밝힌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임생 감독이 이유를 뭐라 들었냐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인맥 축구죠. 네. 우리는 아는 사람 공개 채용을 했는데 아는 사람을 뒤에서 뽑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공정한가? 축구협회는 공정합니까?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홍명보 감독은 또 공정합니까?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다 물어봐야죠. 당신들은 공정합니까? 그럼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절차에 과정이 없었습니다. 전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홍명보 감독이 예전에 축구협회 전무를 했죠. 네. CEO입니다. 이런 절차 과정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독으로서 그런 과정과 절차에 빠졌다고 하니 그러면 일주일 전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과 절차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러면 전무 입장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만들었던 이 시스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는 공정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그래 답이 뭐예요? 질문 안 던졌어요? 이번에 그런 질문이 없었죠. 없었어. 날카로운 질문이 없어가지고 없었어? 알맹이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랬어? 네. 근데 이 인식에는 이게 저는 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자꾸 추대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채용하는 자리입니다. 채용하는 자리다. 협회장도 채용하는 자리고요. 네. 당연하게도 연봉을 주는 대표팀도 채용하는 자리죠. 아. 왜 우리가 2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추대해야 되죠? 왜 면접도 보지 말아야 되죠? 왜 그 사람에게만 그런 특혜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파리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한때는 결과로 모든 걸 설명했던 시절이 있죠. 금메달 따면 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위를 해도 5위를 해도 6위를 해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과정 이 모든 것들 다 박수 쳐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성숙되면서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절차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만 지켜봤던 거죠. 네. 근데 이런 모든 스포츠의 과정과 모든 질서와 규정을 모두 총괄하는 축구협회는 왜 스포츠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땀과 눈물 절차 이걸 지키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죠. 예. 양궁을 보면요. 과정이 좋으니까 결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인문학자 같은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축구 전문가 같은 말씀. 야, 또 네. 국회의원 나왔다고 또 신경 쓰네. 저도 사실은 제가 키워드는 공정이었어요. 이게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 혹은 홍명보 선수 출신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게 전혀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닌 겁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다른 방면의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양궁협회 같은 협회장 역시도 네. 한 집안이잖아요. 전희성 회장 그렇죠. 같은 경우에 현대가죠. 현대갑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이번에 자서전 내놓으셨더라고요.
정몽규 회장이 정몽규 시대 축구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불만도 많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소명이나 해명을 맞아. 하지 않고 또다시 연임 네 번째 연임을 위해서 책을 낸 이 동력이 뭘까? 와,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러면은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좀 자기가 쓰면서지. 네네. 이 명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명예회장. 명예. 자, 그런데 명예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재벌 가문에 누군가 명예직으로 축구협회를 자기 이름 타이틀로 걸어서 이 정보가 모든 정보들이 다 은폐돼 있던 시절과 달리 지금 아까 말했던 박은호, 포에, 제시마 씨 일반적인 네티즌 분들이 더 잘 아세요. 네. 어떤 구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독점이 불가능한 시대에 과거처럼 이 정보 독점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내부적 논리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 게 딴 게 아닙니다. 내부 논리가 궁금하니까 회의록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윤 정부에서는 회의록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네. 왜 요즘에 사람들이 지금 축구협회 하고 있는 것과 윤 정부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지를 거기서도 저는 공통점이 발견했어요. 회의록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공개라던가. 네.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데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축구 우리 관계자들이 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해결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이번에 뭐 선임 과정이나 뭐 이런 걸 지켜본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또 국회에서는 함께 하나요? 지금 의외로 의원님들이 많이 나서진 않고 있고요. 몇 분의 의원들이 관심이 있고 저도 이제 오히려 저는 제가 이제 초선이기도 하고 문화예술 쪽에 더 많은 방점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증이 더 아주 날것의 궁금증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회의록 자료들 일단 요청했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프랑스 스페인 왕립 축구협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보냈어요. 여긴 다 있는데 왜 한국에만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정치권의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격을 잃는다는 거예요. 피파 자격 자체를. 월드컵 못 나간다고 협박했죠. 오히려. 협박하는데 협박이란 말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그런 말 대답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개입이냐면 그냥 감독도 그냥 정치권에서 정하고 뭐 선수도 정하고 이 정도 수준일 때 아니면 투명한 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 정도로는 정치권에서 개입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바였네. 그럼 자료를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저희 방에서 박문성 의원님도 초대해서 이래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려고 하는데 축구협회에서 절대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의아해요.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언론과의 접촉을 늘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비공식 채널로만 자꾸 접촉을 하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축구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국회 동의청원이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관위원회로 가잖아요. 축구 팬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문체부에서 감사 나온다고 해서 뭐 실효적인 게 뭐가 나오겠느냐, 형식적이다, 요식행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청원 소위 있습니다. 그 청원이 아마 제가 있는 소위에 올라올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거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사실 지금 벌써 여러 가지가 회의록도 없다라는 것도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사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선 위계가 아니거든요. 국가대표가 위라는 시절이 끝났어요. K리그보다 위다. 근데 지금까지도 K리그를 비롯해서 많은 그러니까 K리그가 국가대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독, 코칭 스태프 차출이라는 게 18번이나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해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했느냐. 그 부분도 국가대표면 다 된다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번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18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드러나기도 했으니까 하나 둘씩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게 느꼈던 일종의
증상들이 이런 일 때문에 불편했구나가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전혀 무력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뭐 예. 세상이 이제 네. 조금씩 알려지면서 네네네. 또 문제 의식이 또 올라가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하면 축구협회에 또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건데. 투명하게 하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인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자꾸 이 사람들은 이 자리가 다 추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니까. 아, 채용받는 자리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네. 협회장이 돈을 안 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왜 협회장이 이런 비판하면 왜 연봉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비판하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연봉 50억 드려야죠. 전문 CEO 모셔와서 대신에 맞아. 500억 벌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네.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이 자리가 광나는 자리였습니다. 스포츠가 돈이 없었던 시절. 그때는 대기업 총수님을 모셔오는 거죠. 자, 총수님 광내 드릴게요. 협회장 해드릴게요. 피파 한번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돈 대신 좀 저희 한 내세요. 500억만 주세요. 저희가 축구기가 좀 어려우니까 먹고 살게요. 자, 지금 축구판에는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황희찬이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냥 타이틀 스폰서 몇십억 몇백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CEO가 와야죠. 맞다. 협회장 지금 딱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와가지고 헤헴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채용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네. 그러니 추대받는 자리예요. 자, 지금 저는 이 자꾸 그래서 인식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여기는 사실상 영구집권이에요. 체육관 선거하지 않습니까? 대의원 선거? 네.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난 추대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 여기서 어떤 견제를 받거나 의견을 받거나 소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 팬들이. 그러면 듣지 않아요.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월드컵 못 갑니까? 협박해요. 겁박하는 거죠.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월드컵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표팀 감독을 막 꽂거나 협회장을 뭐 만약에 국회의원 누가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만 그건 문제지.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걸 쳐다보는 걸 왜 못하고 맞습니다. 그건 피파나 우에파나 모든 나라들이 문제였을 때는 미국 FBI가 스위스 검찰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네. 지금 협회가 알면서 그런데 왜냐하면 자 우리는 피파 보호막이 있어. 그리고 유권자가 우리를 바꿀 수 없어 팬들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 대의원만 잘 관리하면 돼. 우리는 사실상 영구집권이야.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이 거버넌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대표팀 감독도 막혀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찍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추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협회장도 추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에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먼저 붙여놓을게요.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박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축구 선수구의 구성이 전성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감독이 와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하그너 감독이 오든 포에 감독이 오든 제시마 씨가 오든 이 선수 구성으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명 감독들이 50페이지짜리 PP를 내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결과 얘기했잖아요. 결과로 얘기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과거 히딩크 왔을 때 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을 축구에서의 어떤 족벌 체제를 먼저 없애고 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느 대학교 나온지 모르니까 네. 잘하는 선수 기용할게 하면서 나온 박지성 선수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지금은 워낙 선수 구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는 나올 것 같다. 그러므로 낙첨 시스템이 하더라도 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요 순간 좀 버티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할 이게 내피셜이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 이제 아까 그 울산 HDFC 얘기하다가 그 홍명보 감독이 뭐 국가대표가 조금 상위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또 어떻게도 말했냐면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위약금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위약금이 없다고 말해서 그때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홍명보 감독도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러면서도 막상 마지막 낙첨이 됐을 때는 낙수 효과. 국가대표의 선수들이 잘하면 결론적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말을 그새 조금 바꾸신 겁니다. 네. 위원님 얘기하셨던 건 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울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대표팀에서 데려가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사람을 데려가는 거니까 축구협회가 원래대로 하자면 울산에게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울산도 요구하지 않고 축구협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위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시해요. 영전이라 생각해요. 말이 되는 말이 되지 않아요. 홍명보 감독은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번 그 인터뷰 과정에서 처음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이미 그때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자기도 살아보니 결과가
과정을 뒤엎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과정이 좀 잘못했어도 결과가 이기면 모든 게 덮이는 경우들은 나는 많이 지켜봐왔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건 나 깜짝 뭐냐면 놀랐네. 이번 사건이 크기도 하지만 이미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후진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정말 무슨 협회장이 막 4선, 5선, 10선을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야, 그 나라는 우리 조롱하죠. 눈치도 안 보나? 네. 이럴 텐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눈치를 안 봐요. 팬들의 눈치도 안 보고 국회 눈치도 안 보고 뭐 어떻게 하죠? 문체부의 눈치도 안 보고. 그리고 지금 협회가 뭐 어떤 공정성에 대한 문제만 지금 뭐 자기네들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커질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의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정보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연봉이 20억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네. 그 근거는 뭡니까? 20억 플러스 알파를 받는 근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축구 시장 이적 시장이라고 하는 연봉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에서 받았고 네. 그 금액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처음에 그냥 홍명보 감독을 데려올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이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아 원래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20억이요? 그럼 보세요. 자, 홍명보 감독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뷰하지 않았다. 네. 추대했죠 사실상. 그렇죠. 모셔왔단 말이에요. 집 네. 앞에 2시간 기다려서. 그렇죠. 일정한 금액, 그 금액이 안 됐던 감독인데 그 이상의 금액을 줬다. 그 근거는 뭐죠?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럼 일종의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예산을 근거 없이 쓴 거 아닙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거 아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울산 HD에서는 얼마 받았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10억 정도에서 그래요? 조금 뭐 이 정도. 아니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간 건데 왜 본인 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좀 그래. 축구협회 정관 86조 보면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돼요. 네. 이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휴민트를 통해서 알아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경영 중요 정보의 경우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에 대놓고 위배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알릴 의무가 있는. 아니 그리고 실제 국가대표 감독이니까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그럼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괜히 비밀스럽게 다뤄지네. 공정과 절차를 짓밟아버린 축구협회의 비밀스러운 행정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의혹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무려 2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 행태야말로 특혜와 독점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만의 울타리에 갇혀서 국제축구연맹의 핑계를 대며 비겁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당한 물음에는 제대로 답하지도 않은 채 오직 결과로만 보여주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침묵을 지키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국회와 감사의 칼날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파헤쳐야 마땅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